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주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540불 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물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의 600불 선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참 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심쿵심쿵 떨리기도 하고,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역시 테슬라는 조정을 참 견뎌야 되는 주식이라는 느낌도 들고, 지금 정확히 600불 아래로 떨어진 게 결국 지난 12월 때 가격이거든요. 결국 한 3개월 전으로 돌아간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미래의 그런 밸류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좀 스윙폭도 크고, 어떻게 보면 또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테슬라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는 편이고, 그러면 구독자님들은 주식을 넌 더 사야 되지 않냐, 밝게 보면 이럴 때가 좋은 기회 아니냐. 돈이 없습니다. 하필 목돈이 왜 저 80층에서 생겨가지고, 참 그런 게 좀 안타깝지만, 딱히 이렇게 주식에 넣을 돈이, 여분의 돈이 현재 없어서, 돈이 더 어떻게 생기면 한번 추매를 저 역시도 해볼까 합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빅숏의 마이클 버리가 생각이 났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걸 참 어떻게 맞추셨는지, 물론 테슬라만 맞춘 게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그런 동반적인 하락도 있었기 때문에 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빅숏을 맞히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내려간 것이 마이클 버리의 그런 목표치 성에는 안 찰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0%가 내려가고, 이제 쉐어당 100불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가격을 예측하고 여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여기까지 가면 이제 큰 수익이, 아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지, 지금 거의 좀만 더 내려가면 거의 반토막인데,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충분히 그래도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마이클 버리 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버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보다는 volkswagen이 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 트렌드가 다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국채 금리 때문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는 자꾸 경쟁사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거라는 뉴스가 요즘 더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그건 늘상 있는 얘기거든요. 늘 작년에도 계속 한다 하지만 작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좀 과장 보태서 딱히 그렇게 테슬라의 위협적인.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제 폭스바겐이 더 낫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롱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계속해서 저도 이런 경쟁사들한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경쟁사들 위주로, 그리고 댓글에도 이제 볼보는 어떠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들은 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한국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위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구독자님들이 느끼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주변에 이렇게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혹은 뉴욕에 나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기차를 유심히 봐보면 다른 회사 전기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테슬라의 우위를 계속 좀 그런 친테슬라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차를 못 보니까요. 자, 일단 폭스바겐은 또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 엑셀레이션 하겠다고, 그러니까 늘상 하던 얘기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볼보도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하겠다고. 근데 이제 폭스바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봐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2030년까지 많은 양의 전기차, 자기가 생산하는 거의 절반 가까이. 근데 2030년이면 많은 국가들, 혹은 미국 내에서도 빨리 가는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국가나 주들이 내연기관을 금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10년 뒤, 9년 뒤죠. 9년 뒤 그 일에 대해서는 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마이클 버리 얘기하면서 이걸 좀 빠뜨렸는데,
여전히 CNN에서의 이런 테슬라 주식의 어떤 forecast, 앞으로의 그런 expectation 이런 거 보면은 높게는 적지 않은 절반 정도의 사람이 1000불을 넘을 거라고 하는 사람과 여전히 이걸 67불로 예상하는 정말 이 어마무시한 폭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타 회사들의 이제 소식 댓글에도 남겨주신 볼보. 볼보가 이제 C40 리차지. 볼보는 이제 전기차 라인업의 이름이 이 리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40는 온라인으로만 테슬라를 굉장히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일렉트릭 SUV, 현재 SUV가 굉장히 핫하니까요. 그럼 이 C40의 스펙이 어떠냐? 이 C40의 스펙은 78kWh 배터리 팩을 장착했고요. 굉장히 이제 모델 Y랑 비슷하죠. 요즘 워낙에 모델 Y가 핫하니까요. 근데 스펙이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80%까지 차는데 40분이나 걸리고 주행거리는 261마일. 뭐 이거 나와봐야 알긴 하는데요. 왜냐면 아직 EP 레이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보도 전기차로만 한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판다고 하지만, 이거는 역시 항상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은 말이 먼저 앞섭니다. 그냥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CEO를 비롯해서 다 그냥 말을 먼저 뱉으니까요. 아직 프로덕션조차 하지 않았고요. 프로덕션은 올해 말입니다. 일단 던지고 올해 말이고, 뭐 볼보도 2025년까지 50%의 차를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목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는 나와봐야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말고 지금 온라인으로 파는 거 말고 현재 볼보가 XC40 리차지를 팔고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기존에 이제 SC40의 그 차들을 이용해서 약간 전기차로의 약간 컨버전? 근데 얘도 별로 미국에서는 딱히 그렇게 못 팔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펙이 아직까지 전기차는 충전 문제라든지 주행거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빼먹기가 좀 쉬운데, 여전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이제 불편한 면이라든지 충전 환경, 그나마 미국에 있는 슈퍼차저 때문에 저는 그냥 쓰지만 확실히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기차가 시장이 무너진다라면은 테슬라도 별 수 없겠죠. 단 전기차가 앞으로의 대세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 간다면 미국 한정에서는 테슬라의 적수는 저는 여전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항상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SC40도 208마일에 80%까지 차는데 40분에 뭐 성능 떨어지는 건 오케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격도 안 쌉니다. 이거 5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죠. 지난 영상에 1, 2월 뭐 월드와이드 판매량이라든지 뭐 미국의 그런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볼보는 없습니다. 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유명하죠. 그렇지만 볼보의 전기차는 그다지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스펙이 많이 딸리죠. 물론 당연히 내장 좋습니다. 마감도 좋고요. 그거 안 좋으면 기존의 레가시 오토 브랜드들은 차를 만들지 말아야죠. 자, 근데 그러면 기존의 이 SC40은 저 C40 말고 앞으로 온라인으로 팔 그거 말고 지금 이 스펙 달리는 SC40은 아무 문제가 없나? 이 모든 레거시 오토 브랜드들은 똑같은 그 폭스바겐의 ID3랑 전철을 밟는 과정이 아주 똑같습니다. 너무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SC40도 소프트웨어 이슈로 인해서 원래대로라면 올해 1분기에 이거를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게 지금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폭스바겐과 똑같이 소프트웨어 이슈로 인해서 요즘 이게 좀 딜레이 되고 있고, 이걸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항구에 다 붙잡혀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그러면서 이 벌지에서도 폭스바겐 ID3 지금 얘기한 걸 얘기했고, 뭐 기아의 커넥티드 서비스가 이제 다운됐다든지, 기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도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건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거지 부품이 줄은 전기차는 쉽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팔로워들이니까. 그치만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점. 볼보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허둥지둥인데다가 이거 맨 처음에 포드가 몇백 명만 좀 늦어지는 거지 곧 정상화된다 했지만 결국은 그 벌지가 얘기했던 여러 기사들이 추측했던 게 맞았듯이 이제 결국 그 계약자들한테 다 이제 편지 보내고 어떻게든 이제 보상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테슬라의 1분기 점유율은 지금 저도 전체 판매량이 궁금한데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막강합니다. 1분기는 이게 지금 포드 마기가 굉장히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인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분기의 어떤 시장의 장악력은 테슬라는 상당하고 아까도 볼보 얘기를 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차 몇백 대 얼마나 팔았다고 몇백 대밖에 팔지 않았는데 벌써 리콜입니다. 포드 마기 이 리콜이 터졌죠.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긴 근데 뭐 리콜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안전상의 문제 하긴 자동차는 이런 볼트 하나만 문제가 돼도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리콜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레거시 오토 회사들도 이 마감뿐만 아니라 좀 품질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패스트 팔로워들이니까 문제들을 좀 적게 겪을 수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품질이라든지 스펙 여러 면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소식으로 이 대략적인 명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를 이번에 한 뿌릴 때 한 2배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FSD 베타를 몇 명이나 쓰고 있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를 한 대략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2000명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의 경쟁도 있지만 지금 주식의 분위기라든지 약간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은 편이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분위기 반전용으로 결국은 한 2배 정도? 그렇지만 매우 조심스럽다고도 이제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뭐 혼다라든지 요즘 보면은 이런 자율주행 측면에 있어서 쫓아오는 면들이 좀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이 테슬라의 AI 측면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거를 underestimate 한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엄청난 1000배 임프루먼트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엄청 월등히 이제 나아졌다라는 거죠. 이번 버전에서. 그래서 나름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조만간 2주나 3주 안에 이거를 푼다고 하는데 엄청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기준으로 엄청 좋아지긴 했지만 뭐 로보택시에 근접할 거라고는 저는 1도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웨이모나 테슬라나 로보택시는 제가 봤을 때 쉬운 길이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어느 회사도 근처도 못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함에 있어서의 그런 편리함 그거는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편의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만 보여줘도 차는 꾸준히 올해는 정말 꾸준히 잘 팔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소셜 이런 네트워크 SNS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기존에 이제 테슬라 어카운트로 로그인해서 그 이메일을 인증하면은 이 테슬라가 런칭한 소셜 네트워크에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소식들이라든지 오너스 클럽 그러니까 오너들끼리의 그런 일종의 뭐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지역별로 이런 방도 만들어져 있고 신기했는데 일단 메인 화면에 가면은 현재 이제 테슬라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택 액션 거기 리스트에서 참 이런 게 좀 그러니까 테슬라의 견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전에 제가 미시건에서 테슬라 차량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직영으로 파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런 반대 기존 딜러들에 대한 소송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브라스카 역시도 테슬라 판매를 그러니까 테슬라를 막는 건 아니죠. 그 전엔 테슬라를 막았는데 그게 이제 소송이나 다른 주들에 보면 다 졌는데 이제는 그 온라인 세일 그러니까 딜러들은 사실 전기차건 내연기관이건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거죠. 자기들 망을 통해서 팔라 이거죠. 네브라스카에서도 역시 이런 문제들이 터져서 지금 테슬라가 이런 어떤 청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캠페인을 벌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테슬라를 네브라스카에 원활히 팔게 해달라. 그러니까 온라인 세일로 계속 팔게끔. 여전히 미국에서 이런 테슬라의 판매 방식, 더 나아가서 그런 전기차, 여전히 이런 견제들, 대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비안 같은 회사들도 이렇게 테슬라랑 연합을 해서, 왜냐면 당장 본인들도 온라인으로 팔 텐데 여기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런 스타트업들도 조금 이런 면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